네, 12월 17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취재 편의점은 인터뷰로 출발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을 둘러싼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심부터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추천 과정에서 임명 전체까지 법원 내부가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내용이 결정됐는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 모시고 상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네, 평택시병 네. 김현정 의원님. 자, 평택 김현정 TV를 좀 홍보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우선 홍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가 너무 많아서 여쭤볼게요. 애시당초에 있었던 국회 법사위 안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예, 일단 1심은 아니고 네. 2심부터 한다. 네. 그리고 추천위원도 법무부 장관이나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그밖에 뭐 다른 뭐 법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법원이 다 결정하도록. 네. 어제 이제 이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논의 과정이 어땠길래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일단은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려고 했던 이유는 네.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거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죠. 공감을 다 했는데 이제 일각에서 그 제기하고 있는 이혼 소지. 그러니까 우리 법사위의 안이 이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혼의 시비는 걸릴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이혼 시비가 걸리면 이제 재판이 지연될 수 있고 또 윤석열이 또 풀려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이혼 시비조차도 없애고 가자라는 의견들이 지난 의총을 통해서 좀 나왔고 또 같이 우리랑 이제 공조를 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에서도 그런 또 우려를 이제 표명을 해가지고 그런 고민 끝에 이제 그 로펌 LKB라는 그 로펌하고 또 전문가 집단들하고 각계각층 그리고 이제 야당들의 의견까지 다 취합해서 어제 다시 정책의총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모인 그 의견들의 최대 공약수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결정하게 된 겁니다. 네. 아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육지책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육지책이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네. 그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올 초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을 출범시키면서 네. 이게 굉장히 이제 특수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고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터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내란 특별 재판부도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올 초부터 있었는데 맞습니다. 왜 이거를 이제야 추진하다가 1심이 다 끝나갈 무렵에 추진을 하는 건지 이게 사실은 뭐 그 초창기에 진작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근데 사실 그때 처음에 예. 저희가 그 사법부에 대한 자체적인 개혁, 예. 혁신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도 높게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압박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당의 그 이제 수석 대변인도 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냐면 이건 압박용이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내란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너네가 그 직위원 재판부도 갈고 또 문제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해소해서 조속한 재판, 엄정한 재판을 해라. 네. 이렇게 압박용으로 했던 거죠 처음에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희대 사법부가 뭔가 반응을 할지 알았는데 그리고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법부 독립이라는 그 뒤에 숨어가지고 계속해서 기득권 지키기로 일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가 이제는 뭐 그런 압박용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좀 오게 되었는데 그거 판단하는데 1년이 걸렸단 말씀이십니까?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 작년 5월달에도 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려고 했었잖아요. 예. 그때 뭐 그 왜 그 대선 개입해서 뭐 사법 쿠데타 일으켰을 때 파기환송 시켰을 때 유죄 취지로 그때도 그때 막 5월달에 그 탄핵하자 올해입니다, 의원님 올해. 그렇죠. 올해구나. 시간이 매일매일 우리가 다투다 보니까 작년 그러는데 10월. 그러니까 올해 그때 막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대선의 한복판에 있어서 6월 3일이 대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주장들이 훨씬 더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끝나고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 타이밍들이 좀 아쉬운 측면은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인데 그런 선택들을 할 때 이제 그렇게 가면은
뭔가 조희대 사법부가 자정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좀 있었는데 역시 그 기대가 난망했던 것 같아요.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은 그 차고도 넘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실제로 그 파기환송 사건은 그 민주주의 자체를 특히 이제 국민들의 참정권을 이제 뺏으려고 했었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사법부도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컸는데 네. 이게 뭐 아쉽다라고 하고 넘어갈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죠. 그 일단 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이번 절차에 관여하도록 방안이 유력히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이 이원의 시비가 이제 가장 이원 시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크게 뽑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추천위원회에 대해서 외부 인사가 관여한다는 것. 네. 그래서 원래 초안에는 법무부 장관하고 헌재 처장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외부 인사가 관여하는 것이 이제 이원 시비가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하면 그게 이원 소지가 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이었던 것인데 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 수정하면서 두 가지를 이제 보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하고 헌재처장은 빼고 네. 그 법원 내부에서 그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거로 이렇게 네. 했고 그 판사회의라든지 그 전국 법관회의에서 한다 이건 정해진 건 아닙니다. 확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사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지난 그 국회 법사위 출석해서 1심은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어렵고 2심부터는 내부에서 판단해서 고법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요. 맞아요. 지난 9월에 했죠. 예, 네. 그러면 그냥 법원에서 하면 되지. 이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이제 조희대 코트에 있는 겁니다. 근데 대법원 예규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서 이 재판을 빠르게 그렇죠? 공정하게 진행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지규현 판사의 이 재판 진행에 대해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는 국민들 이런 의견을 포함해서 조희대 코트에서 그 본인이 룸사롱 의혹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규현 판사를 빼고 다른 판사로 판사 교체를 일찍 했더라면 그것도 또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조희대 코트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 모든 걸 결정하게 되는 구조라서 네.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좀 이게 제가 의구심이 아까도 듭니다. 좀 이제 고육지책인 측면이 좀 있고 아쉬운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그 조희대 사법부가 그 이후에도 반드시 사법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그 사법부에 대한 그 저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건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혼 소지는 없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지만 이혼 시비가 걸리면 네. 윤석열 측 그 변호인들이 이거 이혼 꽃놀이 제청을 패라고 하게 생각한다는 되면 거잖아요. 그런 게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사실 상권 분립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조희대 그 사법부에서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근데 그 상권 분립의 진정한 상권 분립이라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실제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히틀러의 독재, 그 나치 그거를 그 경험하면서 네. 그 사법부가 그때 그 히틀러한테 악용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연방 헌법 재판관이라든지 네. 최고법원의 판사들을 뽑을 때 그 하원 의원들하고 네. 하원하고 그 법무부 장관이 네. 같이 추천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뽑거든요. 선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 장관 예. 그리고 국회를 대표하는 하원 의원들이 네. 들어가서 그 사법부의 판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권 분립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하고 헌재 소장을 추천위원으로 넣은 것인데 그게 뭐가 이혼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없애려고 했던 것인데 그리고 무작위 배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칙에 사실 이제 처음에 초안에는 그 임의재량으로 뭐 저기 직위원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던 건데 그거 아닌 게 드러났죠. 그것도 이제 예, 부칙에다가 이제 네. 현재 재판 중인 거는 예외로 한다라고 둬서 항소심부터 하게끔 되어 이렇게 그러면 의원님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의 그
내란 전담 재판부와 지금 현대우 법원행정처장이 얘기한 2심의 고등법원에 설치한다는 전담 재판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집중 심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예. 이번에 저희가 어제 만든 것은 이제 원래 그 전에는 특별법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처분적 법률 현재 저 윤석열에 대한 그 재판에만 적용하는 것이라서 처분적 법률일 수 있어서 그것도 이혼 소지가 있다라는 네.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예. 이번에는 그 이름을 윤석열이라든지 12.3 빼버렸죠. 불법겸 이런 건 다 빼버리고 네. 이제 상식법으로 한 거예요. 내란 외환죄가 상식법. 예, 내란과 외환에 관한 예. 그 전담 재판부 설치하는 특별법 이렇게 예. 해서 앞으로 이제 뭐 그럴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 앞으로도 혹시 모르니까. 내란과 외환이 벌어졌을 때에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신속하게 예. 그 재판할 수 있는 그거를 일반법으로 만든 거예요. 일반법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무작위 배당 원칙 그것도 지키기 위해서는 네. 그 전담 재판부가 복수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거기서 무작위 그쵸. 그 안에서 예. 무작위 배당을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그래서 복수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의 재판부는 반드시 영장 전담 재판부여야 전담부. 된다라는 예. 것이고 예. 영장 전담 재판부는 그 본안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관할도 지금 이번에는 항소심부터 적용이 되니까 이제 고등법원이 서울 고등법원이 되는데 네. 관할은 전속 관할인데 서울중앙지법하고 서울고등법원 두 네. 개가 이제 전속 관할로 돼 있어서 향후에 발생하면 이제 중앙지법이 전속 관할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번에 설계한 게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이 법은 언제 통과가 되는 겁니까? 지금 다음 2차 임시회의가 21일 또는 22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의장님이 결정하는 것이라서 민주당은 21일로 요청해 놓은 상황인데 네. 그 저 22일 의장실에서는 22일 하면 어떠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논의하다가 지금 저 출장을 가셔가지고 예. 21일 또는 20일에 열릴 거고요. 예. 그 열리는 첫 번째 예. 그 법안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그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되면 그러니까 이것을 위헌 소지가 있다기보다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내란 속의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사범들이 전체적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지되고 결국에는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세월 네. 상황이 될 거다. 물론 네. 이제 구속 기간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중간에 그 나와가지고 활보할 일은 없겠으나 그리고 또 1월 16일 날 체포영장 방해와 관련된 선고가 선고했죠. 날 네.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염려는 없겠으나 재판이 무한정 길어질 뭐 이런 위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특검법에 의하면 네. 특검에서 기소한 그 사건은 6개월 안에 그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6개월 네. 안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재판이 1년째 지금 끌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이게 검찰에서 이걸 기소를 했잖아요. 처음에 네. 1월 달에. 네. 그걸 이제 그 특검이 이제 출범하면서 특검에서 받은 거죠. 공소 재판 네. 진행을. 그래서 지금 계속 끌고 있는 거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재판들은 특검이 이제 그 공소 제기했던 재판들을 6개월 안에 선고하게 되어 있어서 네. 이게 뭐 체포 방해한 거잖아요. 1월 16일 날 윤석열 네. 관련된 예. 그거는 1월 16일 날 이제 선고가 선고를 되고. 하게 돼 있죠. 예. 예. 그래서 선고가 이제 1월 달부터 쭉 계속 나올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직위원 재판부에서 이게 지금 한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선고가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예상을 빗나가는 경우가 그분은 많아가지고 원래 12월 말까지 끝낸다 그랬어요. 네. 변론 종결을.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외환과 관련된 예. 일반 이적죄 관련해서 구속영장 예. 그 연장하는 걸 다시 지금 네, 하고 있잖아요. 특검에서. 예. 예. 그래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져야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그리고 선고도 직위원 재판부에서 만약에 이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 사실은 고육지책이라고 하지만 그 조희대 사법부한테 또 하나의 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쵸. 지금이라도 똑바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직위원 재판부에서 그 또다시 그 재판 선고를 뭐 지연한다든지 이런 꼼수를 쓴다거나 또는 그 혹시라도 네. 그 선고와 관련된 형량과 관련돼서 네. 정말 얼토당토 않는 그런 선고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뭐 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이제 선고가
될지는 그러니까 1월 16일 날 있는 체포영장 관련해서도 어제 재판에서 내란숙의 윤석열 이거 선고하지 말고 연기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경 꼼수가 있다라는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지규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부 너무 복잡하니까 병합해라. 윤석열, 김용현, 뭐 조지호, 김봉식 이걸를 뭐 빨랫줄에 빨래 널어놓듯이 쭉 널어놓지 말고 병합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해라. 집중 심리를 해라. 왜 그거 안 하냐라고 했는데 여태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병합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네. 병합하게 되면 또 다른 증거 조사를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복잡함이 있다는 건데 이러면 저는 뭔가 좀 다른 생각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 이 결과적으로 이 재판이 언제 어떻게 끝날 건지에 대한 그 의구심이 계속 드는 건데요. 댓글 반응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법안이 엉망이다. 민주당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답답하다. 다 들어주고 뭘 했냐. 너무너무 실망이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제가 차마 다 읽어드리기 어려운 네. 그런 수준의 댓글들이 있는 건데요. 사실은 어제 제가 그 법조계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슈다. 초반부터. 조이대 탄핵하면 됐는데 왜냐하면 조이대가 원포인트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고 그 꼭대기에 최종 사령탑으로 조이대가 있는데 이 조이대에 대한 탄핵이나 조이대의 어떤 그 거취 이런 문제를 민주당이 빠르고 적확하게 대선 이후에 했어야 됐던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선거 때문에 뭐 중도 표심 뭐 이런 정무적 판단. 근데 이 문제는 정무적 판단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냐. 라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법조계 안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어요. 네. 조이대 탄핵을 왜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난 5월달에도 그 탄핵을 하겠다. 아니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5월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 대선 이후에 그때 타임도 한 번 좀 놓친 것 같고 예. 지금도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이제 재판에 좀 그 사법 개혁과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그 사법 개혁은 네. 천천히 해도 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뭐 법원 행정처를 수직적인 그 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바꿔서 사법행정위원회로 만든다. 그리고 대법관의 숫자를 지금 있는 숫자에서 대폭 늘린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헌법 소원 할 수 있게 재판 소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 뭐 그거는 천천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법- 제일 문제는 조이대라는 이 조이대 사법부를 어떻게 정리할까? 이게 원포인트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투트랙으로 그 조이대 탄핵 관련된 것들도 검토를 좀 했었고 근데 그 첫 번째 타임을 제가 아까 좀 놓친 그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사법 개혁이라는 또 두 번째 트랙으로 또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인데 이 조이대 탄핵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타임별로 좀 우리가 좀 결단을 해야 될 시기에서 또 다양한 또 당내 이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결단들을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렸고 제가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에서 대협력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네. 그래 시민사회하고 같이 이제 불법 계엄 때부터 같이 많이 거리에서 투쟁도 같이 많이 하게 됐는데 촛불행동분들 뵀는데 네. 아이고 같이 막 이렇게 좀 아쉬워서 네. 막 그랬어요. 네. 그때 뭐 지금도 그 조이대 탄핵을 외치고면서 이렇게 거리에서 네. 주말마다 투쟁하고 계신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100% 부응하지 못해갖고 좀 죄송하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건 의원님 죄송하고 아쉽고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난해 12월 3일 날 내란숙의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 전 국민의 삶을 파탄지경으로 몰았고 의원님도 아마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 생에 안 계신 일 텐데 끔찍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엄동설안에 온 국민이 나와서 특히 젊은 10대, 20대, 30대 이 청년 학생들이 나와서 전부 키세스가 돼가지고 일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전선에서 싸웠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조이대 대법원장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한다. 결국엔 이게 재판이 막 하세월로 미뤄지면서 나중에 무죄 나오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양승태가 그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모든 혐의에 대해서 싹 다 무죄를 받고 풀려났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조은석 특검팀의 수사 내용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결국에 법원 검찰 다 봐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길거리에서 그렇게 민주주의를 외치고 다 나가서 희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도루묵이다. 이러면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고육지책이고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아쉬운 측면이 상당히 많은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히려 이렇게 이혼 시비가 걸려서 그 재판이 지연되고 윤석열이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보는 정말 벌어지면 안 될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시각들도 분명히 비등하게 있었고 또 조국혁신당도 그런 의견을 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개혁은 반드시 더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법개혁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서 단죄하고 혁신하는 개혁하는 것은 꼭 좀 우리가 완성을 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지금. 의원님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기존에 있었던 내란 사범의 그 사면 제한 규정. 네. 예 그리고 내란 외환 관련 범죄에 대한 구속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다. 뭐 이것도 뭐 위헌 소지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네. 이 1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될 전망이다. 이번에 특별법에는 이제 담지를 않고 네. 그 일반법으로 예. 형소법 예, 형사소송법. 구속기간 연장하는 거는 형소법을 통해서 하고 예. 그다음에 사면 감형 제한하는 것은 사면법 예. 통해서 하자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사면법 개정안하고 지금 말씀하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언제 통과가 됩니까? 그거는 별도로 해야 되죠. 왜냐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아니니까 예. 별도인 것이고 그 사명 예.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또 여야 합상 과정에서 뭐 그거 하냐라고 해서 넘어가면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사면할 수도 있겠네요. 그걸 보완해서 일반법으로 이제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그런 어제 의총에서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사면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면 감형할 수 있는 것을 아예 안 된다라고 제한을 딱 걸어버리면 그 자체가 또 이혼 소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이혼 소지를 빼는 그런 문구를 좀 더 넣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 계엄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의 도발을 유도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사면을 제한하거나 감형을 제한할 때 그런 단서 조항을 단다든지 왜냐하면 지난 통진당 해산할 때 뭐 압력 밥솥으로 네. 폭탄을 했다 이런 그런 그쵸. 거 갖고는 뭐 이게 저게 내란이라고 그런 것까지 사면 감형을 다 그냥 막아버릴 수는 없는 거니 그런 네. 또 사면 감형이라는 게 정무적인 판단이잖아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좀 넣어서 해야 또 이혼 소지가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까지 담아서 다시 그 내용들을 성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추진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할 것이다라고. 근데 최근에 민주당에 대해서 요란하긴 되게 요란하고 시끄러운데 알맹이가 없다. 네.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혹자들은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이 길거리를 활보해야 내년 있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이게 민주당 선거용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유 그거는 뭐 그냥 그렇게 이제 해석을 그렇게 그런 시각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예. 당에서 뭐 그렇게 이 내란 청산과 관련해서 지방선거와 연계해가지고 그 타이밍을 조정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우리가 2차 종합특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려고 하니까 뭐 지방선거용이라고 지적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 보면 사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논리 모순이고 아주 어불성설인 주장을 많이 하는데 한번 특검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종합특검을 하려는 취지는 아시겠지만 3대 특검이 나눠서 분절적으로 수사를 했잖아요. 특검별로. 그러다 네. 보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돼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는 각자 했지만 그것이 정점에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를 향하는 그 의혹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한 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이지 만약에 이거를 그러면 다 미진한 상태면 전부 다 국수본으로 이관하잖아요. 네. 그럼 국수본에서 각자 또 분절적으로 수사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 놀리면 우리가 지금 정치 탄압이고 표적 수사하고 뭐 이런 거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건데 지방선거용이다 뭐 이런 건데 국수본으로 넘어가면 더
그 논리는 더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저기 이재명 정부의 그 행정부 산하의 국수본이고 네. 행안부 장관이 뭐 윤호중 의원이고 이러면서 또 정치적으로 그걸 악용한다 이런 비판은 더 심하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독립적이고 특별법에 의해서 출범하는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좋죠. 그리고 그 특검을 성안할 때 본인들도 자꾸 계속해서 뭐 이렇게 반대만 하고 빠질 게 아니라 발목 잡기만 할 게 아니라 본인들 들어와서 의견 내고 해서 거기서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방선거용에다 이 시각에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정청래 김병기 진짜 일 못한다 탈당해야겠다 더 지켜볼 가치가 없다 이렇게 슈퍼챗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민주당에 대한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주당에 애정을 가진 분들이 그럼요. 많이 예. 보는 채널인데 맞습니다. 이런 채널에서조차도 당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는 것은 좀 살펴봐야 될 때다. 그리고 좀 더 정치하게 일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유능한 네, 일을 좀 잘하는 꼼꼼하게 그리고 시끄럽지 않게 예. 조용한데 똑부러지게 일을 하네. 아 민주당 일 잘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하고 싶고 받고 싶은 뭐 이런 건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막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그 조희대가 다 결정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 결과도 너무 뻔한 거 아닌가라는 답답함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안타까움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서도 이 조은석 특검이 사실은 김건희와 관련된 것 계엄에 실제로 개입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길을 터서 사실은 본인들이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수사기관이 부족해서 이후에 조금 더 다른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내시오라고 해서 이첩해도 되는데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문을 막아버린 거다. 결국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뭐 2번이나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이 등등에 대해서 조은석 특검과 함께 일했던 검찰 라인들은 다 봐주게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상당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법원 검찰 다 봐준 건데 제2의 종합특검을 통해서 뭘 밝힐 거고 그리고 과연 새로 오는 특검은 이걸 밝혀줄 거냐. 결국에는 다 검찰 라인들이 하는 구조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특검에 대한 세판짜기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진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2차 종합특검을 하면 새로운 특검을 이제 임명하면서 하는 것인데 네. 그게 참 그 우리가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기득권 카르텔이 정말 강고하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김건희 특검에다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꼴이고 엘바이오텍이 몸통이다라고 제가 엄청 그걸 강조하셨죠. 국감에서 제일 먼저 폭로하고 하고 취재 편의점 나오셔서도 예, 엄청 얘기하시고. 특검에 가서도 직접 면담도 해갖고 전담팀까지 꾸려졌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수사가 잘 미진한 것 같아서 우리 그 3대 특검 특위 조사특위에서 같이 항의방 한 번 더 갔었는데 거기에 그 남부지검에서 엘바이오텍 사건을 가로채고 가서 문개기했다라는 그 지적을 제가 한 건데 네. 그 남부지검 검사가 파견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김건희 특검팀에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쪽에 설명을 들어보면 그쪽이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그 주가 조작에. 그리고 그 수사를 했던 아니 사람들. 문개인 사람이 특검에 와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런 현실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이게 정말 이게 그 보통 우리가 생각한 게 생각하는 그런 그 검찰이나 그 법원의 법원. 그런 카르텔들이 예. 정말 상상 이상으로 광고하더라고요.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국회에 와가지고 막고 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관으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저 사법개혁하고 검찰개혁 할 때에는 정말로 그 굳은 결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은 야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또 우리 그 장윤선 우리 그 기자님이나 이렇게 예. 또 우리 뭐라 그러나 깨어 있는 시민분들이 더욱더 좀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야지 그 동력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일 났네요, 의원님. 이분이 저기 평택시 병 당원이라고 그러네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정당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는 민주당이 제일 큰 정당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비상개혁 내란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 응원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또 좀 어깨를 고추 세우시고 네. 그 직면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듭니다. 다른 것도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교 특검 이건 왜 반대하십니까 또? 아니 통일부 특검은 왜 하자고 주장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리고 뭐 자기네들의 그 통일교하고 국민의힘의 의혹 있잖아요. 그래서 네. 권성동 구속 기소돼 있고 뭐 그 저기 관련돼서 권진법사 뭐 관련된 윤용호 다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로 그 저 한학자 총재가 윤석열 대선 때 22년 그 4월 경에 윤석열 도와줘라라고 하면서 대선 자금 쓰라고 1억 권성동한테 준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국정농단과 연계된 것이고 또 권진법사 통해 가지고 그 고급 목걸이랑 가방을 김건희한테 주면서 그 통일교와 관련된 각종 이권들에 대해서 청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투트랙으로 통일교가 국민의힘에다가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청탁을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김건희 특검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거랑 우리 당만 연루된 것도 아니고 여야 의원들 한 5명이 연루됐다고 하는 그것도 2018년도부터 20년도 사이에 관련됐다는 그 의혹가 어떻게 등치해서 이거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이거를 수사를 뭉개고 있다가 4개월이나 지나서 이첩했다라는 주장 자체가 김건희 특검과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거를 그쪽으로 이첩을 그때 하는 거고 이첩은 원래 특검 종료 시점에 하는 거예요. 네. 조은석 특검도 어제 이첩했잖아. 이첩 결정했잖아요. 네. 과거에 윤석열이가 특검 팀장했던 그 최순실 특검도 특검 종료하면서 다 이첩했거든요. 근데 그거 맞춰서 이첩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무슨 마치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네. 특검을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은 이 의혹 자체도 지금 뭐 윤영호도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어서 그리고 또 전재수 의원도 전부 사실 무근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혹의 대상이었던 정동영 그 장관이라든지 뭐 이종석 그 국정원장 등은 돈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미 거기까지 확인돼 있는 거고 네. 통일교 인사들을 만나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청탁을 받고 뭔가 뇌물을 수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또 기사가 나는 것은 오히려 영당권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 그런 의혹들이 오히려 보도들이 더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다 까보면 네. 대장동 사건처럼 이거는 국민의힘의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전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특검 주장을 그런 얼토당탄한 주장보다는 국수본에서 정말 빠르게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명운을 걸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경찰에 대해서 니네가 수사 역량이 있는지 예. 지켜보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엄정하고 빠르게 하고 있는데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저는 그 국민의힘이 지금 할 역할이고 국민의힘은 그거 통해서 지금도 뭐 정당 해상 사유는 너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수사 제대로 받고 스스로 네. 해산을 결정하는 것이 저는 제일 온당한 태도 같아요. 저게 네. 지금 정당이 할 짓입니까? 예. 민생법안 다 발목 잡고. 그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앞두고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박대준 대표하고 오찬회동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 식사값이 70만 원인데요. 물론 그 김병기 대표는 뭐 5명이 있었다. 근데 그걸 n분의 1로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아침 그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로 나온 것은 국감 전에 피감기관의 인사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시도한 정황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네. 이 당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100% 다 알고 있는 그 상황은 아니지만 본인은 어제 이제 그 얘기는 본인은 그 식당에서 네. 파스타를 먹었다고 네. 그 SNS도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기 본인이 계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네.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전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셔서 영수증 갖고 있다십니까? 본인이 지금 그런 얘기까지는 제가 듣지 못했지만 예. 어제 SNS 에 올리셨더라고요. 예. 자기는 이제 속이 좋지 않아서 파스타를 먹었고 뭐 23만 원은 그런 거는 얼토당토 않다 네. 이런 건데 그 의혹과 관련돼서는 뭐 제가 그 내용 하나하나를 속에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현재 본인의 그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국감 앞두고 예. 그 쿠팡 관련자들 만난 거에 대해서는 그 뭐 이렇게 적절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런 이제 사실은 그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의도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보좌를 했으니까 봤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또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아이고 7분이나 넘었네요. 네. 오늘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장윤성 기자님하고 방송에서 같은 편으로 패널로 많이 나갔었는데 아유, 언론이 자기 네. 역할을 해야죠. 예. 예. 자, 이거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입니다, 의원님. 네, 네, 네. 자, 잘 전달하겠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 TV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